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채널 티키틱에서 대장을 맡아서 연출과 작곡, 작사하고 있는 이신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평소에 음악을 정말 많이 듣는데요. 가장 자주 듣는 때는 아무래도 이동할 때, 어디를 걸어서 갈 때나 대중교통 이용할 때나 그럴 때마다 항상 음악 없이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실제로 좀 심한 예로는 딱 나가려고 에어팟을 꽂았는데 에어팟 배터리가 없어서 이제 노래를 못 듣게 됐을 때 아예 그냥 외출을 고사할 정도로 음악을 그만큼 이동할 때는 많이 듣는 편이고, 그거 이외에도 그냥 청소할 때나 설거지할 때나 뭔가 영상 편집이나 그런 다른 작업들 때문에 귀를 꼭 써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조건, 귀가 심심할 때는 무조건 음악을 좀 듣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듣는 장르가 되게 한정적이었어요. 많아봤자 대표적으로 뮤지컬 OST라든지 아니면 그냥 평소에 듣는 어쿠스틱 장르라든지 그런 식으로 들었는데, 최근에 음악을 더 깊게 공부하게 되고 실제로 음악을 더 많이 쓰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듣는 음악의 장르도 제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엄청나게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장르를 주로 듣는다기보다는 그냥 그때그때마다 시간대마다 그냥 기분 따라서 아무거나 듣는 것 같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잡식성이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좀 다른 얘기인데, 얼마 전에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인스타그램을 하는데 팔로잉 수가 되게 얼마 안 되는, 자기 부계정 정도만 팔로우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한번 물어봤어요. 너는 그럼 지인들 소식은 어떻게 확인을 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직접 검색을 해서 찾아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랑 되게 비슷하게 저도 거의 그냥 직접 노래를 검색해서 듣거나 하나하나 아는 노래들을 찾아서 듣거나, 제 유튜브 뮤직에는 또 그 라디오 기능 같은 게 있어서 한 곡을 딱 시작을 하면 그 한 곡부터 시작해서 비슷한 장르나 유형의 노래들을 추천해주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쭉 한 곡으로 딱 시작해서 이어듣는 느낌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아무래도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최근에 들었던 노래들을 한번 싹 그 기록들을 봤는데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정말 기준도 없고 통일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라서. 그리고 심지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동 추천 기능 같은 걸 쓰다 보니까 보통 그런 걸 들을 때 노래 이름을 하나하나 막 기억하면서 듣진 않잖아요. 초면인 노래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엔 어떤 노래를 듣는다, 이거는 정말 중구난방이 될 것 같고, 최근에 듣는 노래는 제가 호시노겐이라고 일본의 아티스트 분이 계신데 그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분의 열렬한 팬인데, 호시노겐 선생님과 이번에 또 자이언티 선생님이 그 마블 영화 이번에 샹치에서 OST로 참여하신 노래가 있어요. 노매드라고 해서 되게 커버도 멋있죠. 자이언티와 호시노겐 두 분의 목소리 톤이 굉장히 다른 편이에요. 자이언티 선생님은 이제 그 엄청나게 개성 있는 톤이잖아요. 뭔가 밝다고 해야 되나? 근데 호시노겐 분은 되게 따뜻한 톤이 있어서 그 두 개가 어우러져 가지고 되게 멋있다. 그리고 호시노겐 선생님과 작업을 같이 하신 자이언티님이 굉장히 부럽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요즘에는 거의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무조건 찾아가지고 듣고 있습니다. 노래 들리시죠? 네, 저도 이거 굉장히 많이 듣고 진짜 미친 것 같아요. 요즘엔 또 이걸 듣습니다. 선우정아님의 뒹굴뒹굴이라는 노래를 또 듣고 있는데, 제목처럼 가사 역시 좀 뒹굴뒹굴이에요. 최근에 제 삶과 되게 비슷하지 않나 싶어서. 그리고 노래 자체가 그 뒹굴뒹굴이라는 주제에 맞게 되게 여유 넘치는 분위기로 흘러가서 하루를 다 끝내고 바쁜 일들을 다 끝내고 혼자 딱 집에서 맥주 한 캔 하면서 자기 전에 쉴 때, 한숨 돌릴 때 들으면 되게 심박수가 같이 낮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노래라서 되게 즐겨 듣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집에 친구들을 좀 불러서 파티까지는 아니고 소소한 맥주 마시는 자리나 이야기하는 자리를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집을 되게 아지트처럼 사용하는 편인데, 친구들이 집에 왔을 때 가장 먼저 배경음악으로 틀어주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샘 헨쇼라는 아티스트의 브로크라는 노래인데요. 네, 이것도 커버가 되게 예쁘죠? 사실 가사가 좋아서라기보다는 노래 자체의 분위기가 되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작을 열기 되게 좋다.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 추천 기능이 이래서 좋은 게, 항상 이 노래로 일단 시작을 해요. 시작을 하면 그때그때마다 비슷하지만 다른 노래들을 쭉 이어갈 수 있어서 중간중간 다른 지인들과 친구들과 이야기하다가 그때그때 딱 노래를 바꿀 필요 없이 알아서 그냥 이런 비슷한
흥겨운 분위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로 이어가 주다 보니까 첫 시작은 항상 이 브로크로 시작을 요즘은 하고 있다는 거. 네. 나만 알고 싶은 아티스트 딱 한 분 계신데요. 이걸 뭐라고 해야 되죠? 유튜버 겸 싱어송라이터 분이 한 분 계신데 유튜브를 틀고 빌 우츠라고 해서 유튜브도 되게 열심히 하시고 노래도 이제 만드시는 분이 계신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싱어송라이터셔가지고 본인의 노래를 이렇게 써가지고 만들어서 올리시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노래를 같이 틀어볼게요.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되게 정석적인 노래는 아닌데 좀 천재 같은 노래를 많이 쓰시는 분이라고 해야 되나?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이에요. Just Your Best Thing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게 무슨 장르지? 무슨 분위기지 싶다가도 그냥 되게 좋다라는 느낌으로 끝나게 되는 느낌이라서 최근에 제가 좋아했던 아티스트 중에 이 사람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살까? 뭘 먹어야 이런 걸 쓸 수 있을까? 하면서 일종의 열등감이랄까? 열등감 내지는 좀 무력감이랄까? 되게 많이 느꼈어요. 기존의 규칙을 좀 되게 많이 벗어난 음악들을 많이 쓰고 계신 것 같아서 되게 리스펙하고 그래서 저만 알고 싶은 저만 참고하면서 저만 좀 아이디어를 많이 자극받고 싶은 그런 아티스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한 에피소드가 담긴 노래, 사실 노래마다 저도 에피소드가 되게 많이 있긴 한데 때마침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들었던 노래이기도 한데요. 꽤 옛날 노래긴 한데 푸파이터즈라는 밴드가 있는데 그 밴드의 Learn to Fly라는 노래가 있어요. 되게 희망찬 분위기. 이 노래를 제가 한참 입시를 준비할 때 대학교 면접을 보잖아요. 수시나 그런 걸로 면접을 볼 때 면접장에 갈 때마다 항상 이 노래를 들었어요. 되게 좀 듣고 있으면 힘이 좀 나서 자신감이 막 생기는 느낌이라서 뭔가 내가 오늘 좀 화이팅 해야겠다, 말을 좀 잘 해야겠다 라는 느낌이 들 때는 항상 거의 들었던 노래여서 그 이후에도 사실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그 이후로 10년 동안 있어 왔지만 노래를 들었을 때 그 상황이 생각나는 노래는 이게 가장 크지 않나 싶어서 이런 노래를 추천드려 봤습니다. 사실 제가 저의 약간 고질병 같은 거긴 한데 제가 최애를 항상 잘 못 꼽아요. 뭔가 좋아하는 영화, 좋아하는 뮤지컬, 인생 영화 이런 것들을 하나로 못 꼽는 성격이라서 최대한 줄여서 몇 분만 말씀을 드려보면 우선은 아까부터 말씀드렸던 호시노겐 선생님 되게 좋아하고 존경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는 당연하게도 옥상달빛 선생님, 저희가 티키티키라는 채널 자체가 전달하는 메시지나 그런 이미지나 분위기가 옥상달빛이라는 저희 대선배님들과 굉장히 많이 맞닿아 있다고 느껴서 감이 맞닿아 있다고 느껴서 옥상달빛 선생님들 되게 많이 존경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아티스트로서는 10cm 굉장히 존경하고 있고 그리고 해외 분들 중에는 또 요네스켄 씨라고 해서 제 싱어송라이터 굉장히 또 존경하고 있고 제가 또 말씀드린 거 이외에도 사실 되게 많은 아티스트를 제가 평소에 계속 들으면서 계속 영감을 받고 있어요. 최근에 듣는 노래를 기반으로 했을 때는 이분들이 저에게 가장 많은 영감을 주신 분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내 인생을 영화로 만든다면 그 영화의 OST는 무엇일까? 사실 고민을 엄청 했었거든요, 제가. 아직 저도 제 인생을 잘 모르겠어서 정확한 비유나 정확한 대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노래를 한번 지금 딱 떠오르는 게 있는데 그 뮤지컬 렌트라고 있어요. 렌트라는 뮤지컬 중에서 라디보헴이라는 넘버가 있는데 오늘은 영화판 OST로 잠깐 소개를 드려볼게요. 흔히들 말하는 보헤미안으로서의 삶의 약간 조건들이나 기준들을 싹 나열한 내용들이고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을 노래해요. 창작하는 사람들의 약간 애환들이나 창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건배, 찬사 같은 거를 되게 흥겨운 분위기로 다 같이 노래 부르는 느낌이라서 물론 제 인생에도 되게 여러 가지 순간들이 있고 여러 가지 저만의 특별한 개성도 있고 요소도 있겠지만 창작이라는 게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더군다나 영상과 음악을 지금은 동시에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글도 써봤으니까 정말 창작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제 인생의 가장 요즘에 큰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이 창작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한 자유롭게 창작하고 자유롭게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는데 이 라비보엠이라는 노래가 어떻게 보면 저의 다짐 내지는 열정이라고 하긴 좀 뭐하고 열망 같은 느낌을 가장 잘 담은 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죽기 전에는 그냥 사실 파도 소리 같은 거 듣고 가고 싶은데 굳이 이제 죽기 한 하루 전쯤에 노래를 듣는다고 하면 하나하나 그냥 이것도 미리 생각해 놓은 건 없지만
떠오르는 대로 말해보면 첫 번째로 하림 선생님의 여기보다 어딘가에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걸 되게 아일랜드풍이라고 하나요? 여행하는 기분이 많이 드는 노래라고 해야 되나? 만약에 어떠한 이유로 제가 생을 마감한다고 했을 때 그렇다고 해도 너무 막 슬프고 그렇게 가고 싶진 않고 그냥 여행을 좀 떠나는 느낌이 아닐까 싶어서 첫 번째로 이 노래를 한번 골라봤었고요. 제가 아무래도 창작자고 아무래도 조금 관종이다 보니까 죽기 전에 제 노래를 안 듣고 죽으면 제가 아닐 것 같아요. 내가 세 곡 중에 한 곡은 일단은 제 노래였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쓴 노래 중에서 가장 좀 애착이 가고 떠나기 전에 들어야 할 노래다라고 했을 때는 티키틱의 오늘의 노래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를 처음에 쓸 당시에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노래 자체는 되게 밝은데 그렇다고 해서 밝은 이야기만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노래 막 무조건 긍정적인 메시지나 우리는 막 행복해, 즐거워, 같이 가자 뭐 이런 내용뿐만이 아니라 가사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웃음 속에서든 우울의 끝에서든 그냥 지금의 노래를 하는 거야 라는 가사도 넣었었고 행복 속에서도 좀 우울한 게 있을 수 있고 우울하면서도 좀 즐거울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이걸 듣기 전에 마지막으로 꼭 좀 듣고 싶어 하게 된다면 그 이유가 후렴구일 것 같은데 아쉬움은 두고 다음 노래로 라는 가사를 적어 놨었는데 만약에 생을 마감한 아직 상상도 못 해봤지만 생을 마감한다고 했을 때 그 남아있을 수 있는 그런 미련이나 아쉬움이나 그런 것들도 남아있어도 된다, 남아있어도 또 다음 장이 있을 수 있으니 와 근데 그게 또 사후세계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 있겠지만 네 우선은 이렇게 하는 게 저의 삶을 좀 정리할 수 있는데 되게 좀 의미가 있는 노래이지 않을까 해서 두 번째 노래는 제 노래로 골라봤고요. 이것도 되게 비슷한데 앞에 두 곡은 세상을 떠나는 저를 위한 마음 정리를 위한 노래였다고 하면 마지막 한 곡은 저를 보내는 저와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남기는 메시지 같은 노래인데 페퍼톤스라는 밴드가 할머니와 낡은 로켓이라고 해서 이런 노래를 발매하셨는데 되게 동화적이면서도 저한테는 되게 슬프게 다가왔던 가사가 있었어요. 알고 있니? 난 사실 우주에서 온 소녀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소녀가 할머니가 이제 로켓을 타고 딱 떠나시면서 되게 고마웠다 뭐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 뭐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좀 말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좀 커서 이 노래를 마지막으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어우 갑자기 감동이 막 확 올라오는데 노래를 잘 쓰셨어. 사실 음악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모두의 삶에 함께 있는 것이고 사실 제가 이렇게 오늘 쭉 소개해드린 음악도 보니까 돌이켜보니까 되게 하나의 기준이 없고 누군가의 기준에 막 따라가지도 않는 노래들을 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가 살아가면서 어떤 노래가 내 삶의 부분에 있어서 어떤 추억이 되었는지를 돌이켜보고 기억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소중하다고도 생각하고 보통 음악이라는 게 이제 시간을 소비하는 예술이잖아요. 그림이나 사진 같은 건 보면 이제 눈으로 보고 기억하는 예술이라고 한다면 음악은 한 곡을 듣는 동안 그만큼의 시간을 본인의 인생에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창작자의 입장에서는 그 한 곡을 들어주시는 3분 정도, 4분 정도의 시간 안에 최대한 좋은 순간들, 멋진 순간들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일 테니까 그 마음 꼭 잘 전해져서 음악 한 곡 한 곡 여러분들에게 꼭 좋은 순간들, 좋은 추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청자로서 드렸던 인터뷰라면 마지막은 이렇게 창작자로서 드리는 인터뷰로 마무리해보고 싶었습니다. 티키틱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